지은이는 자칭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여기며 이건 아니다 싶은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여러 문제들과는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일명 싸움닭이라고 합니다. 삶 속에 녹아있는 차별의 경험들, 수없이 당하고 싸워가며 축적된 내공들, 지은이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여성운동가이며 아직도 여기저기 널려있는 남녀차별, 네버엔딩 스토리들로 이 책은 페미니스트 이론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그저 딸로서, 그녀 친구로서의, 그녀 사회의 어물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찬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출판사 문화에서 출간하고 어물순 작가가 지은 을순이가 사는 법 중 일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남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내심이 생겨서 말다툼을 피하게 된다는데 난 어찌된 영문인지 날이 갈수록 더 싸움질이다. 남들은 다 참고 가만히 있는데 꼭 나서서 한마디를 한다. 똑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설명까지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말다툼을 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겠는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슈퍼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거나 강자가 약자에게 함부로 욕을 해대거나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경우들이다. 아마도 추석 바로 전날이었던 것 같다. 선물을 보낼 곳이 있어서 홍삼을 다려 파는 단골 홍삼 가게에 들어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다 싶어 눈치를 보니 건장한 덩치를 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얼굴을 숙이며 쩔쩔매고 있는 점원을 향해 계속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 내가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왜 무시하고 대답을 안 해? 응? 죄송합니다. 먼저 오신 손님과 말씀 중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띠년들이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씨. 내가 그리 웃겨? 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손님? 에이씨, 니년들 그냥 확 찢어버릴까 보다. 이씨. 여기까지 현장에서 듣고 있자 하니 그 니년들의 내가 포함이라도 된 것 마냥 아랫도리가 뜨끔거리기 시작했다.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매니저를 보니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잘못 대들었다가는 저 큰 덩치에 깔려 뼈도 못 추릴 것만 같고, 고민이 되어 잠시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딱히 떠오르는 아이디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더 세게 대응해 줄까? 대리점을 상대로 자기랑 똑같이 황당하게 욕을 하고 난리를 한번 쳐볼까?
옆에서 보면 자기가 한 그 행동이 얼마나 황당한지 눈치 좀 채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경찰 부르지 뭐. 난 심호흡을 한 다음 마음을 가다듬고서 입을 열었다. 뭐 이딴 집이 다 있어? 어? 바빠 죽겠는데. 상대도 안 하고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야? 어? 아니, 왜 말을 못해? 당신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매장에 떠나가게 소란을 피우며 미친 듯이 욕을 해대는 손님이 있잖아. 이씨, 어? 다음에도 이따위로 손님들이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게 일처리를 하면 내가 그냥 확 경찰을 불러버릴 거야. 이씨. 네, 알겠습니다. 점원은 그제서야 나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했다. 한참을 길길이 소리를 질러대며 쌍욕을 해대던 그 인간은 말문을 닫은 채 물끄러미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콩닥콩닥 뛰는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온갖 인상을 다 써가며 더 큰 소리를 질러댔지만 차마 무서워서 눈까지 마주칠 용기는 없었다. 다행히 그는 내 찢어지는 소리에 눌렸는지 아님 자기랑 똑같이 소리 질러대는 꼴을 보니 자기 행동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지 알았던지 머쓱해하며 슬그머니 몸을 돌리고 있었다. 문 쪽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그의 말이 압권이었다. 저 아줌마 되게 웃기네. 왜 지가 화를 내고 지랄이야, 이씨. 아이고, 드디어 그놈을 내쫓았다. 가게 안에 있던 식구들 모두 긴장이 풀렸는지 한 명은 울고 나머지 두 명은 어리나간 모습이다. 울던 매니저가 내 손을 잡았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저는 무서워서 손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우는 그녀 앞에 내 명함을 건네면서 저놈 또 오면 나를 부르세요. 한 번만 더 와서 난동 피우면 아주 내가 그냥 본때를 보여줄 테니 하고 큰 소리를 치고는 가게를 떠났다. 참 못 말리는 을순이. 자꾸 남의 싸움에 참견하면 언젠가 두들겨 맞는다. 몸 조심해라 하는 남편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명함을 넘기고야 말았다. 받은 명함을 보고 전화와서 남의 증인을 대어준 경우가 서너 번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 받고 나가 싸워준 게 두 번인가 된다. 이번엔 전화가 안 오면 정말 좋겠는데 딱히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인간이 의협심만 가지고 이리도 설쳐댄다. 남편이 조폭도 아니요. 내가 조폭 마누라도 아니고 더구나 가진 것 뒷불도 없는 인간이 말이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바뀌지 않는 걸 보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까 보다. 사실 인생 자체가 싸움터 아니던가. 난 그저 그걸 증명해가며 사는 것일 뿐이고. 곰치가
압산티산의 지천이라는 친구 전화에 무공의 곰치 좀 얻어먹으려고 일죽에 사는 친구 집을 다녀왔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친구에게 선물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호두 과자와 홍삼을 내밀면서 어머님 선물 하는 나에게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얘는 화장품을 좀 사오지 그랬니? 하고 킥킥 웃는다. 그러고 보니 분홍색 립스틱을 곱게 바른 어머님 얼굴이 배시시하니 고와 보였다. 팔순을 넘기신 시어머님이 지금 한창 열애 중이시란다. 아들을 낳자마자 젊은 여자랑 눈이 맞아 집을 나갔던 시아버지가 50년 만에 돌아와서는 같이 살자고 하셨단다. 살던 여자가 죽은 지 서너 달 됐단다. 반세기를 넘게 살았어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남녀의 사랑 문제인가 보다. 나보고 살라는 것도 아닌데 괜히 흥분했지만 합친다고 해서 가진 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맨손인데 잃을 건 또 뭐 있나 싶기도 했다.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니 속죄 받으며 살면 되지. 요즘 황혼 이혼이 급속하게 늘었단다. 전체적인 이혼율은 줄었지만 자식 대학 보내자마자 도장 찍는 부부가 많단다. 80% 이상이 여자 쪽 욕을 하니 여자들 참 많이도 변했다. 반가운 현상은 결코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 수 또한 해마다 늘어갈 것은 불보듯 뻔하다.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자식 결혼 후로 미뤘던 이혼이 결혼에 무관심한 자식들 때문에 대학 입학 후로 앞당겨지고 그러니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볼 만한 긴 세월도 남았고 이혼을 결혼의 실패로 보던 시각도 변했고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고픈 욕구는 생기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큰 몫을 했으리라.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삼키며 참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예부터 지켜온 아름다운 한국 여성의 미덕이라 생각한다면 그 미덕일랑 대개 따님에게나 권하시라. 한 여자의 상처뿐인 희생이 있어야만 지켜질 가정이라면 그 가정 지킬 가치조차 없다. 더 이상 여성들도 희생과 인내심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려 들지도 않는다. 이제 길어진 노년기만큼이나 은퇴 후의 삶의 질도 중요해졌다. 60, 70에도 여전히 섹시하게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남정네들. 지금 이 시각 당신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신지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다. 아내들의 젊은 시절, 남편이라고 해봐야 경제적인 보탬 이외엔 집안에서 딱히 역할도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매일매일을 밖으로만 놔두는 남편 탓에 과부 아닌 과부가 되어 외로운 시절을 서로 위로하며 산 옆집 친구가 바쁜 남편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렸다. 이때쯤이면 명태니 조태니 해서 일손을 놓는 남편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 퇴직해 돌아온 남편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에 함께하지 않아 외로웠던 지난 세월의 서운함이 갈등으로 불거지고 그 일로 다투다가 결국은 이혼으로 치닫는 모양이다.
닭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같이 놀아봤어야 같이 놀지. 둘이 노는 법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24시간 붙어 있으니 싸울 수밖에. 아내가 찾을 땐 남편이 없고 남편이 돌아오니 아내가 나돌고 심파 영화가 따로 없다. 남편들의 변명을 들어보니 그도 불쌍하다. 젊었을 땐 죽어라 일만 하면서 집에선 가족과 대화도 없이 잠만 자다가 50대가 되어서야 가정이 그리워져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들. 갑자기 황혼이혼 당하면 영문도 모른 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황당하기는 하겠다. 일죽에 친구 시어머니는 돈도 시간도 힘도 없어 별다른 선택이 없었지만 지금의 아내들에게는 자립할 돈도 있고 남아있는 시간도 넉넉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옛날만큼 따갑지 않다. 돈 번다는 핑계로 준비 안 한 남편들. 환갑 넘어 뒤통수 맞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노후 대책 준비하시라. 가족 관계에도 질이 중요하다. 직장보다 가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친구이자 삶의 동반자인 아내와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퇴직 후에는 변한 환경에 맞추어 남편의 새로운 역할도 다시 짜고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신혼 때의 긴장감을 가지고 은퇴 후의 새로운 삶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인생 한 모작 더 할 수 있는 새로운 3, 40년의 긴 세월이 남아있지 않는가. 황혼 이혼 남자한텐 개고생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